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니 이제는 노후가 조금은 든든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마치 날벼락처럼요. 특히 지금 은퇴를 맞이하는 62년생부터 69년생 세대는 그 충격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그 자체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연금이 나오니 한숨 돌리려 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버렸다거나 세금 때문에 예상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다거나 지원받던 혜택이 끊겨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졌다는 사례들 말이죠. 먼저 첫 번째 날벼락은 세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이 됩니다. 내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니 행정적인 부담도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날벼락은 복지 혜택 상실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던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혜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일정 구간까지만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연금이 늘어난 금액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순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이 시작된 뒤 더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벼락은 생활비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는 대략 얼마쯤 나오겠지 하고 막연히 계산했을 뿐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마주하는 순간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62년생에서 69년생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납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평균 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고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날벼락은 단순한 불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고 나아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지금 막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며 자녀 세대를 지원해온 세대라서 자산 형성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의존한다면 금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과 혜택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수령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 세금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더 빨리 받을지 늦출지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구조 속에서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은퇴 직후 바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기면서 실제로는 이전보다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이 발생했는데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뒤늦게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이 나오니 이제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지만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2년생부터 69년생 시니어 세대라면 연금을 받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의 재정 전략은 한 가지 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과 지출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순간 우리를 덮치는 세 가지 날벼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 세대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을 받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날벼락, 세금, 부담과 복지 혜택 상실 그리고 생활비 현실과의 괴리를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빠지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연금 개시 전부터 나의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기부금 등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세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출이 새어나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 혜택 상실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이나 각종 지원금에서 탈락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일정 구간만 지급되며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연금액만을 의미하지 않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가액까지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을 장기 적금이나 보험 상품으로 분산하거나 자녀와의 증여 전략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이고 제도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통신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문제입니다. 알고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만 모르면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현실과의 괴리를 메우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규모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면 연금과 합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배달 플랫폼, 지역 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은퇴 후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된 시대입니다. 소규모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생활비의 가장 확실한 보완책입니다. 또한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큰 수입의 증가가 어려운 만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곧 생활 수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정 지출 중에서도 의료비와 통신비, 교통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나 교통비는 시니어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달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해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대신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매달 일정한 활동비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연금을 받기 전부터 자녀와 함께 재산 구조를 조정해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 수령액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 생활비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을 받는 순간 덮치는 세 가지 날벼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정보와 준비가 좌우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한 사람은 안정된 노후를 누리지만 아무 준비 없이 연금만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끝없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혹시 세금 문제 때문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지 혜택이 끊겨서 더 힘들어지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